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날씨는 아직 춥지만 뭔가 모르는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 채연에도 아마 이 봄 기운을 타고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최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많은 우리 멤버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본인이 원했던 그런 목표들 다 이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 제목은 몰입입니다. 물론 몰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또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게 몰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 또 이 몰입을 통해서 우리가 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간적 재정적 여유와 자유를 우리는 꿈꾸고 있죠. 그래서 이 몰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스타 실버로 시작해서 또 중간 지점에 중요한 핀 레벨인 루비를 성취하시고요. 그렇게 꾸준히 성장을 통한 진정한 성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가지고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남녀가 절벽 양쪽 끝을 이어주고 있는 아주 가느다란 나무 위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죠. 건널까 말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과 사고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나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죠. 도전해야 얻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기회를 만나면 변화해야 되고요. 변화가 생기면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우리는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인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회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뭘 변화시켜야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자, 몰입이란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좀 봤더니요. 무엇인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것으로 그 순간에 개인이 시간의 흐름과 자아를 잊게 돼버린 상태. 자, 흔히 각성 상태라고 얘기하죠. 각성 상태. 긍정적으로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가 이 각성 상태가 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나 새로 유입되는 정보를 학습하거나 그런 일들을 내가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의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몰입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몰입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비아이의 몰입 모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몰입 이론이고요. 자, X축에는 도전, 목표, 과제이고요. Y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수치를 표기를 해놨고요. 자, 보시면 도전 목표가 너무 높아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낮으면 걱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걱정. 어떻게 할까? 뭘 해야 될까? 할까? 말까? 계속 우리 안에서 걱정 상태로 머무른다는 거죠.
자, 그와 반대로 우리의 도전 목표치가 너무 낮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치는 크면 자, 이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이제 권태감을 느낍니다. 다 아는 거죠. 시시하죠. 그러니까 권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도전 목표 과제치와 또 자신 할 수 있는 능력 간에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자, 높은 상태에서 밸런스가 맞았을 때 우리는 목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치가 높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도 커집니다. 그럼 우리는 몰입 상태로 들어가고요.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집중 상태입니다. 긴장되어 있고 집중 상태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뭔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또 열정이 넘치고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지배받지 않고 그 몰입 상태 자체로만 우리가 굉장히 행복감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 몰입 상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학습과 노력, 학습이란 건 그렇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쓰고 있고 뭔가를 우리가 지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들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집중 상태로 얻어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몰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입에 우리가 몰입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몰입의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공의 8단계에서 배우셨죠? 성공의 8단계 1단계 준비 단계 1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목표가 세팅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빅드림 아니 슈퍼드림 큰 꿈을 갖고 있으셔야 되겠죠. 큰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현실 가능하게 자, 꿈이 머리 위쪽에 있다면 목표는 발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스마트한 목표가 좋다고 우린 배웠죠.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행동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세팅한 그 목표의 기한을 설정하셔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 목표를 성취해내겠다. 물론 그 목표에 맞는 또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몰입의 조건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시되 피드백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세 가지, 네 가지 인지적 사고 말씀드렸죠. 메타 인지적 사고, 피드백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행동 결과치에 의해서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했던 건 무엇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피드백해 나가시면서 수정 보완하고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반드시 몰입하시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과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전. 이 과제와 도전에 대한 이 능력치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몰입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몰입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신체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함께 쭉 따라 읽어 가시고요. 자, 그러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나오죠. 그 문제를 생각하기만 해도요. 아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죠. 쾌감을 얻습니다. 몰입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신체의 변화. 자, 두 번째. 자,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몰입을 하시게 되면요.
계속하는 한 쾌감이 몇 주일 그리고 몇 달이고 지속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몰입 상태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적정량을 충전시켜주면 그 배터리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 몰입 상태를 유지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자, 감각이 섬세해지고요. 하루하루가 행복감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날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없겠죠. 세 번째, 신체의 변화고요. 자, 네 번째는 평소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의 문제나 도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몰입 단계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자, 조그만한 전진에도요, 큰 희열을 느끼고 매 순간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좋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우리 신체의 변화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로버트 키요사키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얘기했고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95%의 분들이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 그 이동하는 기간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분면을 이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가치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분면을 이동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는 과제 해결 능력,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극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자,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리더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도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숨겨진 가치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라면 저는 첫 번째와 여덟 번째를 꼽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평범한 분들이 리더십을 배우고 행동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가치 여덟 번째는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우더라. 그래서 우리가 돈만 버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뭐 종교적인 의미와는 다르지만 날마다 어떤 우리가 몰입 상태에서 느꼈던 그런 영적 편안한 상태, 그런 네 가지 학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겨져 있는 가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여덟 번째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가실 텐데요. 자, 이분은 황롱문 교수님이라고요. 서울대 공대 교수님입니다. 자, 어쩌면 이분이 자신이 몰입 상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그 몰입 상태를 통해서 많은 연구 과제 또 살아가면서의 어떤 문제들을 몰입 상태로 해결하게 되면서 그것을 피드백하면서 몰입이 뭔지 이론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몰입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강의여서 잠깐 함께 보시고 저희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의 어떤 실험 끝에 명확한 답을 찾게 됐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후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고2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실패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진짜 하루를 엉망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 후회의 쓰라림이 점점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 후회의 쓰라림이 얼마나 크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가 왜 무섭냐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나간 걸 내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가지 유일한 저를 위로하는 거가 뭐였냐면 오늘 내가 하루를 망쳤지만 망치지 않은 내일이 있다. 내가 내일은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생각이 저를 위로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막 흘러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보낸 하루 다음에는 내일이 있고 잘못 보낸 한 해 다음에는 내년이 있는데 다음 해가 있는데 잘못 보낸 인생 다음엔 다음 인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보내서 느지막하게 인생을 잘못 보냈다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러면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이다.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가 제 삶의 화두가 된 겁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무엇건 상관이 없이 그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잠재력,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100%다 불태우고 내가 죽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잠재력, 내가 가진 능력의 5%도 불태우지 못한 채 95% 이상이 쌩쌩한 상태에서 폐기 처분 당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하다가 모르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예전 같으면 조금 생각하다가 말았는데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자. 그래서 1초도 내 슈퍼컴퓨터 두뇌를 중단시키지 말고 이걸 가동시키자 해서 일부러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을 하고 샤워하면서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제 의식 속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이 온통 그 생각으로만 채워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몰입입니다. 그 상태만 되면 마치 제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기분도 좋아서 그 상태에서 몇 주일 지나면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몰입해서 한 일이 제 삶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젊은이들이 자기가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그런 학생들 또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네가 하는 일, 네가 하는 공부에 목숨 걸고 해봤느냐? 한 달 이상을 네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을 목숨 걸고 해봤느냐? 그래도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려면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얼룩말이 몰입을 합니다. 그죠? 몰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망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하면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몰입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룩말도 몰입을 하는데 사람이 왜 몰입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몰입을 우리가 수동적인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얼룩말이 달리기가 발달해가지고 절대로 안 잡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가 자기를 쫓지 않으면 삶이 무료해져요. 재미가 없어. 근데 사자한테 쫓길 때는 진짜 생동감이 넘치고 뭐 진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슬 사자 우리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몰입에 이제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정말 생동감 넘치고 삶다운 삶을 사는 것 같은,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암벽 등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저래도 몰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몰입을 위기감으로 유도되는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로 목숨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도 몰입이 되지만 어떤 위기감이 유도가 돼도 몰입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칠 때도 몰입이 되죠.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희열을 느끼는데 저때 느끼는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희열이죠. 이런 몰입은 우리가 이제 능동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의 모든 기능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기능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몰입도 그런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건데 중요한 순간에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한 겁니다. 우리 뇌는 테니스가 뭔지를 모르고 전자오락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이가 전자오락을 하죠. 쉬지 않고 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신호가 이제 뇌로 가는 겁니다. 뇌는 그 신호가 가는데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막 혼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뇌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아이가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잘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숨이 걸린 만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속으면, 그러면 몰입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목숨이 걸린 상태라고 판단하면 몰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몰입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사업 초기부터요. 내가 어떤 핀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얼마의 소득을 언제까지 벌 것인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초기에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관성이 붙어서요,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강사분들이, 먼저 경험한 분들이 이 얼마나 목표가 중요한지, 목표의 중요성을 말씀드려도 우리는 관성 때문에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과학적으로 성공의 8단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 사업에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던 것들 깨끗이 지우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깨끗한 백지에 기본부터 써 내려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케이크 보이죠? 케이크를 가장 맛있게 깨끗이 먹는 방법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큰 케이크를 작게 커팅할수록 먹기가 편해지고요. 먹고 난 자리가 깨끗해요. 깔끔하죠?
우리의 목표 역시 항목별로 쪼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목표를 쪼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 가운데 매일 해야 될 일들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또 데일리 리포트, 매일 시간 단위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나가시는 데일리 리포트가 있죠. 그래서 잘게 목표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야 합니다. 그게 시간대로 쪼개는 겁니다. 작게 쪼개진 목표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맛본 우리의 뇌는 그 성취감을 통한 쾌감, 그 좋은 느낌, 행복감을 계속 반복해서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목표를 해냈을 때 작지만 큰 삶의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요. 세바늘 자전거를 타고 뒤에 보조바퀴를 떼고 생애 처음 두발 자전거를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삶의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작은 성취감을 매일매일 맛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된 성취감은 목표 성취에 대한 좋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는 자세와 습관이죠.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서 삶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죠. 여기 실타래가 지금 엉켜 있습니다. 뜨개질 하신 분들 아마 이 실타래를 풀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되게 귀찮은 작업이에요. 짜증나고. 그래서 실타래를 풀 때 우리는 실마리를 잡는다고 그러죠. 실마리를 푼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사업의 실마리를 먼저 실마리란 정의를 해보니까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 첫머리, 엉켜있는 실타래의 끝에 한 첫머리를 잡아내는 거. 자, 이게 실마리입니다. 우리 데일리 플랜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중요한 핀레벨이 있습니다. 바로 루비예요. 루비. 중간 리더로서 핵심적으로 초기에 시작한 분과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요. 가장 열정이 뜨겁고 헌신적으로 본이 돼야 할 분들이 루비 이상의 중간 리더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루비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하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하게 목표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취할 날짜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마지막 T가 타임 리미트. 시간에다가 리미트를 거셔야 돼요. 언제까지 난 그 목표를 이뤄내겠다. 그래서 날짜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목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외쳐놓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나의 성장과 나의 목표입니다. 못하시면 다시 설정하고 다시 외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바라보고 외치면요, 가장 먼저 듣는 것은 우리의 내가 듣고 뇌가 듣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설정해 놓는 건 중요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일단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크게 하시면 되고요. 그 큰 생각을 옮기는 건 행동입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해 놓으셔야 그 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배운 대로 시작하셔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고 교정해 나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그 다음에 그 시행착오를 교정해서 그 다음에 또 시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을 풀어나갈 실마리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좀 덜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자영업처럼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고 혼자 아이디어를 내고 혼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는 먼저한 스폰서나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믿으시고요.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반드시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함께 팀 플레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팀으로 일단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오네요. 초기에는 혼자가 아닌 항상 팀으로 일하셔야 돼요. 자, 그 영상을 보셨죠?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스키를 타는데 앞에서 그분의 길 안내를 해주는 분이 가이드 러너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시합을 할 때만큼은 그분을 100% 신뢰한다. 신뢰하시고요. 앞이 안 보이는 나는 그분을 100% 믿으셔야 돼요. 자, 결국 우리도 앞은 보이지만 비즈니스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한 경험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스폰서나 리더분들이에요. 100% 믿음 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팀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죠. 팀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큰 꿈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케이크를 커팅해서 드시는 것처럼 이 목표를 또 다시 잘게 쪼개서 매월, 매주, 매일도 어떻습니까? 시간 단위로, 그렇죠? 시간 단위로 계획을 쪼개 놓으셔야 돼요. 저도 대전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그 전날 알람을 맞춰 놓죠. 5시 반에서 6시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약속된 내일 일정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쪼개 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가 수월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단위로 내가 썼던 시간들을 우리는 적고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몰입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큰 일을 통해서는 그다지 우리의 성취감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쌓여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 생애 그렇게 많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시간 단위로 시간을 쓰고 우리가 작은 목표, 계획 단위로 쪼개져 있다면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간대별로 성취감을 통해서 굉장히 삶이 행복해지고요. 즐거워집니다. 내가 이걸 또 해냈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순간순간 시간 단위마다 내가 삶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희열, 나아가서는 감동까지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뇌가 그걸 기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계획의 몰입을 통해서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반드시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 하루에 해야 될 12가지 일들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매일 할 일을 매일 있었던 일들을 저녁에 정리하시고요. 내일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피드백 하시고요. 내일 할 일에 대한 목록을 또 작성하시는 거 이렇게 5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신다면
아마 루비를 성취하시기 위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핀과 소득의 목표를 그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자, 그걸 우리의 체계적인 미팅과, 자,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환경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PSC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PSC는 8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주차별로 하나씩 배워 나가기 시작하고요. 7주, 8주 차에는, 자, 이런 교육이 아닌 사업 설명을 논리와 감성을 터치해서 상대가 이해하기 쉽고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사업 설명이고요. 성공의 8단계도 중심에 위치하고요. 그 중심에서 사업 설명 전 단계를 비포 미팅, 사업 설명 이후를 애프터 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한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그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타이밍을 잡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C를 참여하시면서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우린 스타실버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12단계의 12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2층의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만큼 넓이가 필요한 그런 그 12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12층짜리 건물이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깊이로 땅을 파 내려가는 기초공사를 해야겠습니까? 12층짜리 건물을 올리기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공사는 그 시작에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조정, 가장 안정적인 건물을 지어서 올리기 위한 건, 자, 처음에 넓이를 구축하는 걸, 폭을 넓히는 걸 위스라고 하고요. 그 위스의 폭에 맞게 깊이를 파 내려가는 것을 뎁스, 파 내려가는 것을 드라이빙 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 시스템처럼 이걸 옆으로 펼쳐 놓으면 내분이 나란히 펼쳐지겠죠. 그게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12층짜리 건물을 올리기 위한 폭입니다. 넓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스타실버로 내분을 추천해 놓고요. 다시 5주차에서 8주차 동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가운데로 딱 나눠보면 왼쪽에 두 분, 오른쪽에 두 분은 나뉘겠죠? 그 왼쪽과 오른쪽에 두 분을 이제 선택적으로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배우려고 하고 긍정적이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분들 중에 왼쪽과 오른쪽에 한 분씩을 선택해서요. 그분들은 선택적으로 후원해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2명을 소개했다고요. 그 2명이 내 마음처럼 그분들이 셀프 리더로 움직이는 그런 엽기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2배수죠.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 2분이 나와 같이 액티브하게 비즈니스하는 걸 원한다면 2명이 아닌 4명. 그래서 항상 우리는 2배수로 컨택하고 2배수로 초대하고 2배수로 어떻게 합니까? 구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축돼서 그것을 선택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초기 사업자를 위한 골 세팅입니다. 목표 설정. 초기 사업자는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획기적인 방법 없습니다. 뭐가 막 폭발적으로 우리 눈앞에 막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방법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고개들을 실천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다음 목표를 명확히 또 설정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에 참여해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첫 번째 배우셔야 돼요. 런. 배우지 않으면요, 그 일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요, 방향성이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인 만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한 발을 내딛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절벽 끝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인지, 그것은 내가 시스템에 얼만큼 참여하시는지 배우는 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풀고 나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궁금한 걸 풀고 가셔야 돼요. 그 궁금한 게 알아져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액션해 나갈 수 있어요. 행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분들께서 세팅을 해 주실 거예요. 고객들을 진행하시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팅이에요.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배울 때 제품력 얘기보다도 먼저 거기에 리더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사장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시테크 사업입니다. 시간을 꾸준히 일관되게 써 나가실 때 이 사업은 그게 축적되어 나갑니다. 그 속에서 모든 실마리가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제품 얘기보다도 학습할 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거리, 들을거리, 읽을거리, 그리고 참여해야 될 미팅, 그것을 먼저 일정표를 넣고요, 요일을 놓고 시간대를 놓고 그걸 세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소비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정적으로 많은 분들 뵙고 여쭤봅니다.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PSC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면 제품이 좋아서요. 그리고 1분 스피치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요, 제품에 만족해서 반해서,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변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제품을 애용하고 체험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써왔고 앞으로 쓰게 될, 평생 써야 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될 그런 제품들을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소비로 끝냈던 그런 제품의 구매를 이제는 소비가 지출이 아닌 소비가 매출로 이어지는, 우리에게 득을 주는, 우리에게 다시 뭔가 돌려주는 그런 생산적인 지출로, 가치 있는 지출이 아닌 투자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바로 최희은의 브랜드로 제품을 바꿔 쓰시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좋은 소비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제품이 이동되고요, 제품이 이동됐다는 의미는 PB가 이동된 거예요. PB가 이동됐다는 의미는 왼쪽과 오른쪽에 그 볼륨을, 그렇죠, 우리는 무한대까지 합산해서 매일 3,000원부터 매일 300만 원까지 자신이 그 PB를 누적시킨 것만큼 30일 단위 매일 보너스를 정산해서 드리죠. 그래서 제품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세팅하셔야 되겠죠. 내가 먼저, 나와 가족들이 브랜드를 바꿔 써야 될, 애용해야 될 제품,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제품, 내가 체험이 많은 제품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제품, 이건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칙 미팅과 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초기 단계부터 우리의 생명줄은 복제입니다. 시간의 복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4명을 포지셔닝 시켜 놓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자세가 나오는 분을 한 분씩 픽해서 그분들을 선택적으로 후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이 나와 함께 시간을 쓰고 계시다면 우린 2배속으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명이 시스템에서 복제가 이루어졌다면 우린 4배속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4배속, 6배속, 8배속 속도에 의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경험들은 원리는 통하겠지만 디테일한 사업의 방법론, 행동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론, 행동론으로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결국 시스템의 완성도 디테일이고요.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결정짓는 것도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란 경험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 그건 우리의 방식에 맞아야 됩니다. 체인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그 방법이어야 되고요. 이게 쪼개진 디테일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아닌 체인이 원하는 방법,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과 행동론이어야 됩니다. 결국 시스템에 플러그 인 되는 거죠. 시스템에 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쭈신다면 우리 사업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제게 여쭌다면 전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대로 해보시라고요.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스템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시스템이 뭔지만 우리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아시면 되겠죠?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본질이고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30일 안에 스타실버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스타실버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 스타실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기 단계에서 이 목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스타실버로 적정하게 럴비를 펼쳐놓지 못하시면요, 뎁스가 깊어질수록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담을 만큼 넓이를 펼쳐놓는 건 적어도 스타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실버로 넓이를 펼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2개월째 목표가 되겠죠. PT나 루비 구간. 타사에서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2개월 만에 300에서 450만 원의 소득을 만든다는 거 타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뭐 더 빠르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서 보시고 또 제가 많은 분들을 뵙고 저도 일을 해보고 강의를 한 결과 아무 경험도 없고 인맥이 그리 많지 않아도 말솜씨가 부족해도 그가 아직 성공하기 위해서 자세와 습관이 형성되지 않고 배울 게 많은 분이시더라도 그분이 변화돼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일관되게 배우고 행동하고 또 그것들을 파트너에게 안내해서 가르치는 분이시라면, 많은 분들이 시스템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2개월의 PT와 루비 구간을 성취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되려 능력이 있고 말 잘하고 인맥 좋고 환경이 좋은 분들이요, 시스템이 아닌 본인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풀어가시다가 시간이 꽤 걸리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중도에 어려워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30일에는 스타실버,
60일에는 PT와 로비 구간을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빨리 성공하시는 거 좋아해요. 물론 빠르면 좋죠. 근데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늦는다고 늦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쉽고 빠른 게요. 나중에 늦고 더뎌져요. 처음에 늦고 더딘 것 같죠? 나중에 쉽고 빨라집니다. 우리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전부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평범한, 가장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따라해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성장시킬 수 나갈 수 있는지, 그거 역시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에 참여할, 시스템에서 배우는 그 단계를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미팅에 참여하고 툴을 세팅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반복하고요. 자, 초기에는 반드시 팀으로 움직이라는 말씀 조언 드렸고요. 반복해서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워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상담하셔서 계획도 잡아나가시고요.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팅을 주관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나 리더분들의 조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운다는 거는요, 훨씬 그분이 자존감이 높은 분이에요. 자존심이 센 분들은요, 안 배웁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분은요, 나의 성장이 우선순위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과 발전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우리 사업은 시간을 꾸준히 쓰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테크 사업이죠. 시간을 쓰지 않고는 우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된 명단의 우선순위, 명단을 작성하시고 분류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 20명을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신뢰가 있는 분들을 선별하셔서 일단 이분들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1대1 미팅이나 2대1 미팅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호기심과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뭔가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 그 우리 시스템상의 일정의 그곳으로 이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전에 긍정적인 프로모션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업은 확률이에요, 확률. 성공의 8단계 후반부에도 나오죠, 책에.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는 모릅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1차 미팅을 거쳐서 1대1 미팅하고요. 그런 정보를 들여서 먼저 한 경우가 진행하는 2대1 미팅, 그리고 사업 설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보여주시면 그분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의 반응을 보면서요, 그가 어떤 눈높이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텐 스폰서 2 파레토에 올리죠. 10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2명이 20%가 80%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더 준비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제가 줌 미팅 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쓴 분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결은 일단 시작하래요. 일단 시작하기 위한 비결은 복잡하고 압도적인 일들을 다루기 쉬운 일로 분해하랍니다. 쪼개란 얘기죠. 일단 시작하고 목표를 쪼개시라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 하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실마리를 잡기 위한 것과 같죠? (2월) 짧은 달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몰입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적 같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11월에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